개벌 작업의 변법이 있는데요. 먼저 교호 대상 개벌 작업이 되겠습니다. A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벌채 예정지를 띠 모양으로 구획하고 교대로 두 번의 개벌에 의하여 갱신을 끝내는 방법으로 처음에 벌채가 끝나고 그곳의 갱신이 완료되려면 남아있는 측방 인분으로부터 종자가 떨어지거나 인공조림으로 갱신되기도 한다. 인공조림이 실시되고 1차 벌채와 2차 벌채의 사이 간격은 5년에서 10년이다. 갱신이 끝난 다음에 인분은 동령림이 된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교호 대상 개벌 작업은, 보통 개벌 작업은 1회의 벌채로 모든 임지를 이제 벌채하는 건데, 요거는 틀립니다. 어때요? 한 번, 두 번의 벌채로 어때요? 모든 임지를 벌채하는 것이 교호 대상 개벌 작업이 되겠습니다. 맞죠? 두 번의 개벌에 의해서 갱신을 끝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는 벌채 열구, 1은 1차가 되겠고요. 2는 2차로 개벌되는 부분이다. 25m의 나비를 가진 띠가 이어지게 개벌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대상 개벌 작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호 대상 개벌 작업하고 비슷하지만 연속적으로 더 수를 늘린 게 되겠어. 그래서 대상 개벌 작업보다 띠의 수를 늘린 것으로서 벌채와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즉 1구역을 먼저 개벌하면, 1구역이죠. 1구역을 먼저 개벌하면 측방의 2, 3구역에서 종자가 공급되어 갱신이 완료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벌채하면 2번, 3번에 있는 그 인분에서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종자가 1번으로 산포가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갱신, 이제 종자가 완료되면 벌채를 해서 2번, 3번도 차례대로 벌채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벌 작업을 마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상 개벌 작업은 임지의 기복이 심한 경우나 지세가 험한 임내에서는 규칙적인 대상 개벌을 하기 어려우므로 산림 내 군상으로 개벌지를 만들어 주위의 모수에서 하종시켜 갱신하고 수년 후 다시 주위의 이목을 군상으로 벌채하여 갱신지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다. 자, 보시면 이 군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그 군상별로 이렇게 나무를 벌채를 하는 게 군상벌이었죠. 그래서 군상 개벌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이라고 되는 게 있죠. 1. 먼저는 이 1을 다 벌채를 합니다. 그래서 1은 최초 개벌, 2는 1보다 몇 년 후에 개벌하고 3은 2보다 몇 년 후에 개벌. 그래서 이 먼저 1번을 개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벌채를 하지 않는 그 주위의 모수에서 하종시키겠죠. 즉 종자를 떨칩니다. 1번에다가. 그러면 이 1번에 종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갱신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종자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서 개벌 작업을 완료시키는 작업이 군상 개벌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벌 작업의 장단점. 장점, 현재 수종을 타 수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 성숙 인분과 과숙 인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작업이 간단하고 벌채목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비싼 크기의 목재를 일시에 많이 수확하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임지를 황폐화시키기 쉽고 지력을 저하시킨다. 아무래도 한 번에 벌채를 통해서 임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임지가 황폐되기도 쉽고 지력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표토 유실이 있겠죠. 아무래도 비가 오면 표토가 유실되는 단점이 있고요. 잡초, 관목 등의 유해 식생이 번성한다. 건조가 심하고 한 해를 받기 쉽고 일반적으로 병충해 발생이 심하다. 숲이 단조롭고 아름답지 못하다. 천연갱신의 경우 갱신의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수 작업.
1번 모수 작업의 의미. 성숙한 인분을 대상으로 벌채를 실시할 때 형질이 좋고 결실이 잘 되는 모수. 모수라는 것은 이제 어미나무입니다. 어미나무. 즉 씨를 공급해 주는 나무가 모수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수만을 남기고 그 외의 나무를 일시에 베어내는 방법. 남겨질 모수는 산생, 한 그릇씩 흩어져 있다. 산생시키거나 군생, 몇 그릇씩 무더기로 남겨 군생시켜 갱신이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게 하고 갱신이 끝나면 모수는 벌채된다. 그 다음에 모수 작업에 의해 나타나는 살림은 동령림이며 벌채되는 곳에 나타나는 나무의 나이 차이는 대개 10년 또는 20년이 지나 처음 벌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외관상 복층림으로 보인다. 작업 방법. 종자 공급을 위해 남겨질 모수는 전 임목 본수의 2-3% 밑줄 그으십시오. 2-3%가 되겠습니다. 모수 작업은 소나무, 해송과 같은 양수에 적용되며 종자나 열매가 자가 바람에 날려 멀리 전파될 수 있는 수종에 알맞다. 아무래도 모수만 남기고 다 벌채하고 모수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수에 의해서 종자가 떨어지게 되는데 가능한 어때요? 멀리 날아가서 종자가 멀리까지 전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어때요? 종자가 작아서 바람에 날려 멀리 전파될 수 있는 수종에 알맞겠습니다. 모수 작업의 장점 밑줄 그으십시오. 벌채 작업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운반 및 비용이 절약되고 작업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양수의 갱신에 적당하며 남겨질 모수의 종류를 조절하여 수종 구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갱신이 완료될 때까지 모수를 남겨주어 실패를 줄일 수가 있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 임지가 노출되어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갱신에 무리가 생길 수가 있다. 잡초나 건목 등이 무성하고 표토의 보호가 완전할 수가 없다. 미관상 삼벌이나 택벌 작업만 못하다. 종자가 비교적 가벼워 잘 내려갈 수 있는 수정에 적합하다. 이게 모수 작업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과 산림갱신 제 3번 삼벌 작업부터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벌 작업의 의미. 자, 삼벌 작업의 그 설명에 앞서서 이 삼벌 작업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림 작업은 삼벌 작업은 좀 꼼꼼히 공부하시고 꼭 외워두시면 별표를 체크해 가지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벌 작업의 의미. 삼벌 작업은 10년, 20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갱신 기간 중에 몇 차례의 갱신 벌채로서 모든 나무를 벌채 및 이용하는 동시에 새 인분을 출형시키는 방법으로 윤벌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갱신이 완료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밑줄 그으십시오. 윤벌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갱신이 완료되는 작업, 뭐냐? 삼벌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삼벌 작업은 특징은 뭐냐면요, 벌채를 하면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벌채 및 이용하는 동시에 새 인분을 출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보시고요. 삼벌 작업은 천연 하종 갱신이 가장 안전한 작업종으로 갱신된 숲은 동령림으로 취급된다. 이 삼벌 작업을 통해서 조성된 숲은 뭐다? 동령림. 밑줄 그읍시오. 동령림으로 취급이 된다. 그 다음에 작업 방법. 삼벌 작업은 갱신 준비를 위한 예비벌. 밑줄 그으십시오. 갱신 준비를 위한 예비벌. 동그라미 치시고, 치수의 발육을 완성하는 하종벌. 밑줄 그으시고 하종벌 동그라미. 치수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후벌. 후벌에다가도 동그라미. 후벌의 마지막인 종벌 등이 있다.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3벌 작업에서. 준비를 위한 예비벌, 치수를 발생시키는 벌채는 뭔가? 하종벌이죠. 그 다음에 치수의 발육을 촉진하는 벌채는 후벌. 그 다음에 마지막 종벌. 3벌 작업은 순차적으로 벌채가 진행되므로 순차벌이라고도 하며 하종벌로부터 종벌까지의 기간을 갱신기간이라 한다. 이 순차벌도 밑줄 그으십시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3벌, 순차벌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먼저 예비벌, 구체적으로 이 예비벌은 아까 뭐였어요? 갱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벌채하는 벌채가 예비벌이죠. 그래서 병충해 목, 피암목, 수영 불량목, 상해목, 폭목 등 못으로서 부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벌채한다. 벌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죽어있는 목이나 피암목이나 수영 불량목이나 어때요? 눈으로 보더라도 거의 벌채를 가장 먼저 해야 돼. 갱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피암목을 제거하는 게 예비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종벌. 아까 하종벌은 뭐였어요? 치수의 발생을 완성시키는 벌채가 하종벌이었죠. 그래서 예비벌을 실시한 후 3에서 5년 뒤에 종자가 충분히 결실한 해에 종자가 완전히 성숙된 후 벌채하여 지면의 종자를 다량 낙하시켜 일제히 발화시키기 위한 벌채 작업으로 간벌이 잘못된 곳은 바로 하종벌을 실시할 수 있다. 자, 하종벌 예비벌을 실시한 후 몇 년? 3에서 5년 밑줄 그어주시고요. 왜 종자가 충분히 결실한 해에 종자가 완전히 성숙된 후 벌채하여 지면의 종자를 다량 낙하시켜 일제히 발화시키기 위한 벌채 작업. 여기다 밑줄 그으십시오. 이 하종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수의 발생을 완성시키는 게 하종벌이죠. 그래서 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 모수에 종자가 달려 있겠죠. 이 종자가 지면에 다량 낙하시켜서 일제히 발화시키기 위한 벌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이 잘 된 곳은 바로 하종벌을 실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벌채량은 수정에 따른 종자의 비산거리, 치수의 햇빛 요구도 등과 임지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치수가 건전하게 생장하는 데 필요한 햇빛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양수는 강하게, 음수는 약한 벌채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후벌은 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종벌 때 남겨둔 모수를 치수의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벌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하종벌을 통해서 그 치수가 발육이 되면 이제 치수, 곧 어린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모수가 있습니다. 모수. 그 모수를 완전히 벌채해서 이 치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수를 벌채하는 것이 후벌이 되겠습니다. 후벌. 그래서 모수를 치수의 생육 촉진을 위하여 벌채하는 것. 그림 있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하종벌은 어때요? 치수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벌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벌은 이 하종벌 때 남겨둔 이 모수 있죠. 이 모수를 벌채해야만이 햇빛이 어때요? 이 치수에게 다 가겠죠. 그래서 후벌은 모수를 벌채하는 것이 후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종벌과 후벌의 차이점. 자, 하종벌 갱신 치수가 없는 하종상의 모수로부터 종자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벌채. 밑줄 그으십시오. 종자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벌채가 하종벌이다. 이때 벌채는 종자 결실과 벌채목의 형질, 하종상의 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 후벌 갱신 치수의 보호, 발육 촉진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벌채 시 잔존목보다는 치수 생육 관계에 치중되어야 한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십시오. 이 치수,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벌채하는 게 후벌이죠. 하종벌의 종자 결실이나 벌채목의 형질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림으로 보시면 먼저 예비벌 이전 임상에다가 예비벌은 어때요? 중간중간에 폭목이나 수영 불량목, 병해충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종벌은 치수림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잘 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종벌이죠. 그 다음에 후벌은 이제 치수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벌채하는 게 후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벌 작업의 장점 밑줄 그어주시고요. 벌채 방법이 개벌 작업보다 복잡하지만 택벌 작업보다 간단하다. 수령이 거의 비슷한 동령이므로 비교적 굵기가 고르다. 가지가 굵지 않고 마디가 작으며 줄기가 곱게 자라게 된다. 양수와 음수의 혼효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갱신이 안전하게 된다. 임지의 생산력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 성숙한 임목의 보호하에서 동령님이 갱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산벌 작업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벌 작업의 단점. 성숙의 벌채가 분산되어 작업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아무래도 어때요? 뭐 예비벌, 하종벌, 후벌 계속해서 벌채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천연 갱신으로만 진행될 때 오랜 시간이 걸쳐 갱신이 이루어진다. 벌채면의 배치를 잘못하면 산목이 벌채될 때 어린 나무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 후벌에서 벌채될 나무들이 바람에 의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자, 이제 후벌은 마지막 모수 작업을 벌채할 때 어린 나무만 남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그 다음에 택벌 작업. 택벌 작업의 의미. 택벌 작업은 벌기, 벌채량, 벌채 방법 및 벌채 구역에 제한이 없고 성숙한 일부 인목만을 국소적으로 골라 벌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택해서 성숙목, 좋은 나무만 택해서 벌채하는 게 택벌이라고 했죠. 그래서 택벌 작업은 인목 축척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갱신 방법으로 보안림, 풍치림, 국립공원 등 자연림에 가까운 숲에 적용된다. 밑줄 그으십시오. 보안림, 풍치림, 국립공원에다 밑줄 그으십시오. 아무래도 개벌이나 산벌이나 여러 가지 기계적 감벌 같은 경우는 다량의 인목을 벌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 경관상, 미관상 좋지 않겠죠. 그러나 택벌 작업은 성숙목만 벌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치나 어떤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작업 방법. 택벌림의 전 구역을 몇 개의 벌채 구로 구분하고 한 구역을 택별하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택벌 방법을 한다. 순환 택벌 시 처음 구역으로 되돌아오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회기년, 밑줄 그어주십시오.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회기년이라 한다. 회기년이 길면 한 번에 벌채되는 제적은 증가하고 짧은 경우에는 감소한다. 회기년은 윤벌기를 벌채구로 나눈 값이며 회기년의 길이가 집약적 경영인 경우 10년에서 15년, 20년에서 30년이 된다. 자, 여기다가도 밑줄 그으십시오. 회기년이 길면 한 번에 벌채되는 제적은 증가하고 짧은 경우에 감소한다. 자, 한 구역에서 전체 구역을 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회기년이라 했죠. 그러면 회기년이 길면 길수록 나무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벌채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적이 증가한다. 짧은 경우는 그 반대 되겠죠. 한 구역에서 다시 처음 구역까지 돌아오는 기간이 짧으면 제적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단목 택벌림. 대경목이 비교적 많고요. 대경목이 상층 임관을 만들고 그 아래에 중경목, 소경목이 있어 전체적으로 수직적으로 울패한 살림이 된다. 이상적인 전 임령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상 택벌림. 대경목이 비교적 적고 대경목이 멀리 떨어져 있고 중경목, 소경목은 무더기로 모여있어 전체적으로 계단형. 군상 구조에 균형적인 일형림형이 있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택벌 작업에